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파이터. 오늘은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리스크에 우리 시장 역시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보다도 낙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만 홀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200억 원가량, 기관은 2,700억 원가량 매도를 하면서 하방 압력을 넣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1,000억 원가량 매도를 하면서 현재 2%가 넘는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 좀 아쉽게 보이는데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또 다시 껑충 뛰면서 상승을 이끌어왔던 외국인들의 수급도 오늘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사실 뭐 좋은 호재는 잘 안 들리고 이제 약간 악재적인, 경계적인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특히 이제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경계 시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쨌든 조금 불안한 이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실업률이라든지 뭐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경계성 관련된 물량 매도가 나올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외국인 내 매도세가 좀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화까지 약세하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농기계 관련주인 TYM의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남선 알루미늄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전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데이터 이중화 관련주인 모아 데이터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주인 대우건설과 또 패션 섹터인 공구음원까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TYM과 대동 만났습니다. 국내 농기계 관련주의 대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TYM과 대동인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 미미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농기계 관련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둘 다 모두 농기계에 관련된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불안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실적이죠. 두 기업 모두 지금 농기계 그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실적 추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둘 다 자리 자체도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한 종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TYM과 대동 모두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환율 효과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TYM을 꼽아주셨는데요. TYM이 또 얼마 전에 또 합병 소식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네. 골라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은 사실 대동도 좋고 TYM도 좋지만은 조금 더 그 실적 성장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TYM이 조금 뛰어난 게 있고 약간의 어떤 변동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꼽아봤고요. 일단은 TYM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상 첫 매출이 1조 원을 돌파를 할 전망입니다. 일단 1조 원이 넘어간다는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배경에는 역시나 그 북미, 미국입니다. 미국 지역의 이 하비 파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취미로 농사를 한다 해서 하비 파머라고 이제 불리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경작을 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일어남에 따라서 이 소형 모델의 농기계 그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의 가장 그 많이 팔리는 농기계 기업이 바로 존디어죠. 근데 존디어는 좀 대형이면서 좀 가격도 비싼 그런 측면이 있는데 TYM 같은 경우가 바로 이 하비 파머를 공략한 소형 모델이 다양화돼 있다는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거기에다 가격까지도 좀 저렴하다 보니까 하비 파머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IM은 농기계 생산 기업 중에 유일하게 자율주행 기술 기반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진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모멘텀과 함께 또 글로벌 농기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디어앤드컴퍼니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내년 전망치까지 상향 조치를 하면서 국내 농기계 관련주들에도 훈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TYM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힘들지만 TIM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평선이 이렇게 뉘어 있죠. 그러니까 급하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뉘어 있다는 자체가 시장이 불안할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격을 형성했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3일 전부터 이제 장기 평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거래 대금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 자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조정세를 좀 이용을 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은요 2,555원 현재가에서 매수를 해보겠고요. 1차 목표가 2,900원. 손절 가격 2,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농기계 관련주 중에서는 TIM을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TIM의 목표가는 2,900원, 손절가는 2,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LG 디스플레이와 HB 솔루션이 만났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LG 디스플레이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TV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재고도 쌓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실적이 계속해서 잘 안 나오고 있는데 HB 솔루션 역시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또 신성장 동력이 또 있기도 하잖아요. 네. 두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할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대형 패널 같은 경우를 많이 생산하는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 실적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대형 패널을 쓰기 위해서는 집에 많이 머물거나 또 월드컵 같은 특수가 있어야 대형 패널 선호를 많이 하는데, 물론 월드컵 특수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건 일시적인 실적 반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잉크젯 장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자체적으로 지금 다양한 기업들에게 지금 수주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신성장 동력을 산업에 볼 수 있는 이제 XR, VR 쪽에 또 모멘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여기서 좀 더 매력적인 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와 HB 솔루션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HB 솔루션을 꼽아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를 주목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HB 솔루션을 꼽아주신 이유 뭘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은 HB 솔루션이 조금 더 뛰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패널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굉장히 싼 가격이지만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HB 솔루션은 현재 8.5세대 QD OLED용 잉크젯 장비 출하를 이제 해주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모듈 공정 디스플레이 자동화 설비라든지 다양한 그 관련된 기계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데 이 UTG라고 해서 울트라 스인 글래스라고 부릅니다. 이 공정을 세계 최초 풀 자동화 공정을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도포기 자동화 설비라든지 뭐 지문 센서 조립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특히 이제 이 액체 형태 이 OCR 디스플레이 패널과 이 윈도우 사이에 얇게 이렇게 적셔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잉크젯 장비라는 기술인데요. 이 잉크젯 장비가 한마디로 이 글래스를 덮어주는 이 광섬유, 광접착 레진이라고 부르는데, 이 OCR 디스플레이 평면에서 이 사이에 약간 에어갭이 있거든요. 근데 잉크젯 장비를 잘 쓰면은 화질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B 솔루션이 거기에 대한 장비, 잉크젯 장비를 생산한다 보시면 되고, 지금 4K만 생산했는데 8K까지, 그러니까 즉 이게 화질이 좋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8K 양산 종용에 이 카디바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HB 솔루션 장비를 쓰겠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이제 기술력이 좋아서 앞으로의 향후 수요가 이제 뛰어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이 기본적인 구조 하에 수주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올 전망인데,
근데 지금 이제 VR, XR 기기가 2023년부터 나오게 됩니다. 애플, 삼성전자, 그리고 구글 모두 다 참전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도 이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잉크젯 장비의 성장을 따라서 HB솔루션을 또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HB솔루션의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HB솔루션이 지금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실적 성장에 대한 전망으로 이제 어제죠.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강하게 거래 대금이 유입이 되면서 장기 평선을 돌파를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관심 가져야 될 가격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단기 전고점도 가볍게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가격이 또 시장이 안 좋은 데 비해서 강하죠. 현재 가격에서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요. 그럼 1차 목표가 17,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4,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HB솔루션을 승자로 골라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4,5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송동현 대표님의 픽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대한광통신 가져와 주셨는데요. 전기장비 관련주 5G, 6G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대한광통신이 또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꼽힐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테마와 실적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해봤는데요. 대한광통신이 이제 그런 경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광섬유의 초과 수요 때문에 지금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대한광통신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먼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테마가 바로 네옴시티 관련된 테마죠. 이 대한광통신은 이제 대한전선과 거의 한 몸이라 보시면 되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네옴시티 관련된 전선 관련된 테마로 분류가 되어 있고 실제로 사우디 쪽에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네옴시티라는 것은 거의 모든 그 테마가 다 복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전기 관련된 것도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대한광통신이 좀 수주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기대감이 형성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함께 테마로도 또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대한광통신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 딱 매수하기가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틀, 3거래일 전에 이제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장기 평선이 그렇게 급하게 떨어지지 않고 현재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거래 대금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장기 평선을 돌파를 해냈고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추세가 깨지지 않고 현재 약간의 조정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한번 매수 시점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2,810원에서 매수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 3,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6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의 픽 종목은 대한광통신 소개해 주셨습니다. 대한광통신의 1차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